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와 문자열 설명, 그리고 배열과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스 코드는 제가 업로드를 해 놓을 건데요. 저는 지금 이제 불러온 상태고, 소스 코드를 에디터에서 바로 불러오고 싶으시면 노프 C 8강 9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스틱코드를 설치하시고 저를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틱코드 설치 방법을 모르시겠으면은 4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자와 문자열의 차이는, 문자는 문자 하나, 호따옴표를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문자 하나를 얘기해요. 그리고 캐릭터 타입에 기존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던 게 문자 하나였는데, 이거 하나로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썼을 때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BC 또는 hello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합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문자열이 뭐다? 쌍따옴표를 활용한 ABC 또는 hello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자와 문자열의 차이는 하나만 봤을 땐 그냥 문자잖아요. 근데 문자열은 이게 연속된 문자가 겹쳐 있는 거죠. 순서대로 겹쳐 있는 거를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을 다루려면 배열을 배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ABC라고 하는 문자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통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기존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보던 거예요. 캐릭터와 이름까지 지정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많이 본 건데,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크기를 지정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이라는 거를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는 str 해가지고 이름만 붙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간이 두 개가 더 생긴 거예요. 하나, 둘. 캐릭터가 들어가는 공간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현재는 값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A와 B와 C를 대입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연속으로 읽으면 ABC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 문자열을 초기화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str2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하나하나 문자 하나, 문자 하나, 문자 하나, 그 다음에 또 문자 하나 이렇게 콤마를 가운데에다 두고 이렇게 ABC 순서대로 지정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모리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ABC가 그렇게 순서대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아예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문자열을 통째로 지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나 사실은 양쪽 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아서 네가 크기를 잡아 주어라 라고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문자열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메모를 똑같이 그리면 ABC가 현재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름은 뭐였죠? 이제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str2죠. str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스트링의 약자로 제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str2에서 abc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abc는 각각의 번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가 1, 2, 3, 4, 1, 2, 3 이렇게 많이 쓰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배열을 접근할 때 0번부터 많이 써요. 그래서 0, 1, 2 이렇게 쓰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묻지는 마세요. 물론 이제 0, 1, 2 쓰는 게 사실은 0번부터 9번까지 쓰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맞기는 한데
좀 어색하죠.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을 쓰는데 보통 이제 이 10진수를 표현할 때는 0부터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원칙을 지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우리 일상에서는 사실 0, 1, 2, 3, 4 이렇게 잘 안 하니까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쓰니까 좀 어색한 건 있죠. 그래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배열은 0번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str2에서 0번 값 좀 보여줘 라고 하면 이제 A가 나오겠죠. str2에 1번 값 좀 보여줘 라고 하면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printf에서 %c로 이제 str2에 0번 값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아래 코드는 무시하세요.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A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0번, 그 다음에 요 친구는 1번, 요 친구는 2번이죠. 그러면 2번을 한번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C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데, 나는 뭐 이전 시간에도 한번 실습을 해보셨지만 나는 %s를 사용해서 문자를 한 번에 보여주도록 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s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printf에서 누르셔서 스틱코드에서 올려놓은 %s 문자열 출력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배열명을 써주시면 돼요. 배열 이름. 그래서 str2를 써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ABC가 동시에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글을 넣고 싶을 수는 있는데, 이제 한글은 이제 문자열 처리 방식에서 이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 외국에서 아까 좀 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글은 나중에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은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을 하시기에는 캐릭터의 특성상 좀 크기가 잘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하실 때는 영어로 일단 하시고, 나중에 한글을 지원하시는 거는 좀 다른 체계에서 공부하실 때 그 때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알파벳과 이제 한글의 그 캐릭터형의 크기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그래서 실습을 하실 때는 영어로 실습하시는 거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는 영어로 값을 대입하고 가져오는 거 일단 실습을 할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플랫폼 레벨이나 그쪽에 가면은 한글을 그냥 쓰는 게 사실 어렵진 않은데, 이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이니까 초보 때는 그냥 이해하시고 한글 위주, 그러니까 영어 위주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스트링2가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공백 문자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위와 동일하게 3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ABC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 선언 전에 이렇게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ABC를 화면에 출력을 str 3번 스트링 3번 요 i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i를 출력을 하니까 ABC라고 제대로 깔끔하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3번으로 지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상하네요. 뒤에 무슨 쓰레기 값이 있네요.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무슨 함정카드 발동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무슨 카드 가치도 생겼고 막 근데 이게 정말 쓰레기 값입니다. 정말 왜 쓰레기 값이 생겼냐면, 이런 배열에는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사실은 A, B, C 이 세 개로 보이지만 메모리는 사실 방대하게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도 동작하고 있고, 뭐 여러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같이 이제 부품은 하나니까 그걸 가지고 쓰겠죠. 그러면 이 공간이 어디부터 어디서 끝나는지, 얘는 어디까지 사용하는지 표시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열의 끝에는 항상
공백 문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슬래시의 0. 그래서 공백 문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이즈가 더 커야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지정을 한 케이스에서는 정상 동작하는 게 보이실 텐데, 만약에 이렇게 문장으로 한 번에 때려 넣으실 거면 아예 지정을 하지 마시던가 한 사이즈 크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런 쓰레기 값이 공백 문자가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면서 그 쓰레기 값 이후에, 그러니까 이 끝나고 문장의 끝, 이 문장의 문자열의 끝을 딱 선언을 함으로써 뒤에 쓰레기 값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됐죠. 근데 보통은 이런 것보다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편하다. 알아서 크기를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런 공백 문자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이런 거는 잘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왜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도 많이 받아서 처리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좀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캐릭터형 문자열 배열은 대략적으로 설명이 끝났고요. 이번엔 인트형 배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트형 여기까지도 얘도 동일해요. 이름까지 그냥 여기까지는 되게 변수에서 기존에 알던 방식을 쓰는데 옆에 또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배열의 값의 초기화라는 개념인데 요게 되게 독특하실 거예요. 자, 화면에 지금 공간을 4개를 요청을 해놨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ARR이라는 이름으로 요청을 하는데 뭐 얘네를 호출하는 번호는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 값은 0으로 다 초기화 해주세요. 0, 0, 0 다 때려 넣어주세요. 이게 지금 이 뜻입니다. 0으로 다 때려 넣어주세요. 보통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좀 쓰레기 값이 메모리상에 들어있을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0으로 한번 초기 한번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나는 처음 선언하면서부터 값을 넣고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으로 값이 대입이 되겠죠. 메모리가 순서대로.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는 기존에는 변수명을 입력했지만 이제 배열에서는 각각의 이제 번호를 지정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ARR에 0번이면은 이 부분이고 ARR에 1번이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화면에 그럼 ARR에 하면 3번 정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렛츠고 딱 하면은 이렇게 이거 뭐야, 아 잘못했네. ARR2를 지정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네. 자, ARR 2번이라고 쓰고 화면에 출력을 하면 3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도 되게 간편해요. 어떻게 보면. 자, 3번에다가 10 이렇게 값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값이 요 부분이 쓱 지워지면서 이 10이 이때 대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그냥 배열이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값을 대입하고 사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의 그냥 그 변수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셔도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내부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좀 변수보다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건 나중에 이제 포인터를 배우시면은 아시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설명을 하면 배열이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참 좋겠으나 이제 보통 이제 2차원 배열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4개의 공간이 생겨서 지금은 0, 1, 2, 3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공간이 동일한 크기의 공간이 확장이 되고 4, 5, 6, 7 이렇게 넣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보면은 엑셀이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엑셀의 그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것처럼 엑셀에 보면은 그 X축 해가지고 쭉 이렇게 좌표가 있죠. X축 좌표는 이미 있죠. 0, 1,
2, 3번으로 이 값에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y축이 새로 생긴 거예요. y축이라고 하면은 0, 1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번이라는 i를 찾고 싶으면 x축 1번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y축으로 1번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x축으로 온 다음에 y축으로 1번이 왔더니 여기네요. 이렇게 좌표처럼 x좌표 어디, y좌표 어디라면 그 위치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 그 지구상의 이제 위도 경도라고 해서 지구상의 어떤 위치의 값을 두 개의 좌표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이도 이렇게 그런 이제 경도 위도를 표현한다거나 지도상의 좌표를 표현할 때 x축, y축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중 배열을 사용하면 되게 좀 편하겠다. 이 아이를 찾는다면 3에 1번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이제 7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한 차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면이 한 면 더 느는 거야. 이렇게 면 단위로 더 크게 늘고, 그리고 차원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보통은 제가 설명하는 건 딱 2차원까지는 얘기를 해요. 3차원까지는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배열해서 이렇게 쓰면 복잡해지고 여러분들 초보 분들이 하시기엔 좀 그러니까 한 2차원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더 확장돼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0, 1, 2, 3, 4, 5, 6, 7 이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할까? 자, 제가 간단하게 구현을 한번 해 놨는데요. ARR 3번이라고 해서 2와 4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0, 1, 2, 3 이렇게 구현했던 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돼서 0, 1, 2, 3 이렇게 해서 크기가 이렇게 된, 그리고 4, 5, 6, 7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이쪽은 x좌표, 이쪽은 y좌표, 열번호, 행번호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x 0, 1, 2, 3 이렇게 번호가 되고 여긴 0, 1까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한 줄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게 두 개가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제 차원이 생길 때마다 앞부분으로 되고 기존에 있던 거는 뒷부분에 위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두 줄이다, 행이 새로 생겼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두 줄이니까 2라고 지정을 하고, 원래 값이 4개다 그러면은 열에는 4개가 있다, 0, 1, 2, 3 이렇게 4개가 들어갈 거니까 4를 지정을 했습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상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시고 잘 모르시면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 4 그러니까 행이 2개고 열의 값이 4개가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차원 더 늘어난다고 하면 얘네가 뒤로 이렇게 밀리고 앞에 하나의 그 값이 차원이 더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값이 대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기를 이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x축에서 만약에 제가 x축의 3번 이 부분이죠. 0, 1, 2, 3이니까 이 부분이면서 y축에서 1번인 컨텐츠 7 이거를 화면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LR3에 1에 3 이라고 해서 화면에 표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y축에 1이면서 x축에 3인 값을 보여줘 라고 하면 이 값인데 화면에 7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좌표계에서 사용하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값을
보통 저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확장된 개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거에 좌표가 있잖아요. RGB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의 통일된 값인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색상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표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다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에서 이제 지도 XY 좌표를 표현할 때도 뭐 요것보다 더 복잡하겠죠. 뭐 그런 규칙을 가지고 뭐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원 배열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까지 하시면 이제 배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 짜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바로 배울 이제 반복문을 함께 사용을 하시면 보통 시너지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이 생각보다 쉬운 개념은 아니고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 자주 하시고 프로그램에 내가 한번 이거를 사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아무튼 배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